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 생산자 소비자 구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요구하시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보면은 수신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관련된 버튼을 클릭할 때 Q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코드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Q 수신 물음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도 자, 그 데이터를 로깅하는 루프에서는 주기적으로 자,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서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계속 로깅하는 상황인데 수신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기존에 로깅했던 데이터도 한꺼번에 Q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 루프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은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프론트 패널의 UI는 두 개의 웨이브폼 차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1 같은 경우는 생산자 루프에서 보통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생산자 루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로 이벤트 구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산자 루프에서는 프로그램이 시작된과 동시에 일정 주기로 계속 그 난수 생성 데이터를 이 웨이브폼 차트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는 코드가 되어 있고, 자, 소비자 루프 같은 경우는 그래프 2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 인디케이터의 값을 Q를 통해서 제거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루프에 대해서 루프 카운트 값을 자,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겠고, 수신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버튼이 있어서 관련된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는 그래프 1에 있던 데이터가 그래프 2로 다 전달돼서 표시가 되는 코드가 되겠고, 자,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VI가 정지되는 자, 버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자, VI가 실행될 때마다 자,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다 리셋 시키기 위해서 그래프 1과 그래프 2 같은 경우는 웨이브폼 차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자, 히스토리 데이터를 자, 빈 배열로 채워줘서 기존 데이터를 다 지워주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여기서는 굳이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정지 버튼의 기계적 동작 특성이 스위치다 보니까 자, 정지 버튼을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거짓으로 초기화를 할 텐데 실습할 때는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 기계적 동작 특성을 렛치 타입으로 운영하면 관련된 초기화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되겠고, 자, 이제 Q를 사용할 때는 이제 Q는 동기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Q를 사용할 때는 항상 Q 얻기 함수와 그 다음에 Q를 다 사용하고 하면은 Q를 또 해제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Q 얻기와 Q 해제는 항상 페어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소를 Q에 추가하는 것과 원소를 Q에서 제거하는 게 또 페어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기화 카테고리에서 이 4개의 함수를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랩뷰 같은 경우는 참조번호 기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Q에 대한 참조번호를 이렇게 와이어링을 해서 운영하시면 되겠고, 자, Q 얻기 함수의 입력으로는 어떤 Q로 전달할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데 여기서는 배종도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했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100ms 주기마다 한 번씩 이 루프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코드가 되겠는데, 자, 이 부분에선 수신 물음표 값이 거짓인 상태여도 계속 로깅한 데이터를 임시 저장 버퍼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 버퍼를 운영하시려고 하면은 shift register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시스 코드에서 하나 좀 미싱한 게 있는데, 자, shift register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 변수를 초기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실습을 할 때는 이 부분에 자, 빈 배열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빈 배열이 없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가 만약에 남아 있다고 하면은 기존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초기화를 반드시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난수 생성 함수의 출력 값을 배열 만들기의 원소로 추가해 주시게 되면은
수신 물음표 값이 거짓이더라도 이 shift 레지스터에 계속 데이터가 로깅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수신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참 조건이 수행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포르플을 이용을 해서 이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이 인큐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를 큐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인큐잉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 같은 경우는 큐에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 원소를 큐에서 제거하는 함수를 통해서 그 큐에 있는 원소 값을 또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큐잉 하면은 여기서 디큐잉을 해서 그래프 E 인디케이터에 관련된 값이 투영이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신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 포르프가 수행이 되고 나서는 이 관련된 시프트 레지스터 값은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신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이 참이거나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루프가 정지가 됩니다. 이 아래 소비자 루프 같은 경우는 원소를 큐에 제거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이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정지가 되면은 마지막으로는 큐 해제 함수를 통해서 큐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에러를 지우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자, 폴더에 생산자 소비자 구조 사용하기 02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02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전에 뭐 초보자를 위한 기초과정에서도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중간중간에 뭐 시리얼 통신과 관련돼서도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를 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련된 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02라고 하는 표현을 해봤고요. 폴더를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고, 구조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화일 루프를 두 개를 운영하겠고요. 하나는 생산자 루프가 되겠죠. 그래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에서 생산자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루프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아래쪽에는 소비자 루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루프 간에는 데이터 전달을 큐를 이용해서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 보면은 동기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큐 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큐 얻기 함수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큐를 다 사용하고 나면 큐를 해제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큐 해제 함수도 미리 불러오겠고, 그 다음에 원소를 큐에 추가하는 함수가 필요하겠고, 원소가 추가됐으면 원소로부터 또 큐에서 원소를 제거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4개의 함수를 미리 불러왔고요. 우선 큐 얻기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배정도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원소 데이터 타입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큐 출력 레퍼런스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큐 해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이제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레퍼런스 정보를 큐 해제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선 실행 버튼이 깨졌기 때문에 생산자 루프 쪽에서 하나의 컨트롤을 만들어서 정지 버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 특성이 기본적으로 렛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렛치 타입을 그대로 운영을 하겠고요. 라벨 보지 않게 하겠고, 아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 원소를 큐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의 출력값이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에러 처리 화일 루프를 정지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큐 참조 번호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그리고 이 가운데도 보면은 지금
일단 가운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발생한 건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구조에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일단 주석을 하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자, 실행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고 자, 정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마저 이제 코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자 루프 쪽에서 하나의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게요.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아, 잘못됐네요. 포르풀.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서 하나의 컨트롤을 만들겠고, 자, 컨트롤 이름을 자, 수신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을 가셔가지고 관련된 거를 보시게 되면은 기계적 동작을 보면은 자, 놓을 때 스위치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를 놓을 때 스위치 타입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기계적 동작을 놓을 때 레치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좀 늘릴게요. 생산자 루프 쪽에서는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추가하시고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리고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shift 레지스터에 생성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 shift 레지스터 값 인가해 주시겠고, 자, 관련된 값을 자, 수신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겠고요. 자, 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경우에는 shift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자, Q를 통해서 이 소비자 루프 쪽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에서 포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자,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자, 에라 클러스터하고 Q의 참조번호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주석으로 막아놓은 자,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은 제거하겠고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참조번호 연결해 주시겠고, 자, 데이터를 원소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shift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던 값들이 전부 자, Q에 인큐잉 되는 것을 자,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하시게 되면은 포르프 같은 경우는 입출력 쪽에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된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값만 참고하겠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다 처리가 됐으면 이 부분은 빈 배열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 배열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론에서는 이 shift 레지스터에 대해서 초기화를 하지 않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성에 상수하셔가지고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으로는 자, 정지 버튼이 참이거나 또는 에러가 있는 경우에 정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분리원에서 복합연산을 이용하신 다음에 자, 한쪽은 정지 버튼을 연결해 주시겠고, 한쪽은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값을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하겠고, 자, 화일루프가 정지가 되고 나면은 관련된 에라 클러스터가 밖으로 나오고, Q 해제 함수의 입력으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Q의 참조 번호는 굳이 화일루프를 통해서 연결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자,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를 지우도록 하는 코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지우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약 이걸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면은 랩뷰는 기본적으로 자동 에러 핸들링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지우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에러가 있더라도 에러가 지워진 상태에서 VI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에러 다이얼로그 창이 뜨지가 않겠고요. 자, 거짓인 경우에는 뭐 에러 클러스터는 그대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 부분에서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인데 그래프 1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얘는 제가 루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루프 1이라고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루프 1을 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래프 1에 대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에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로 제가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버퍼가 있기 때문에 자, 입력으로 자, 원소를 인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복사를 해 볼게요. 자, 두 개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루프 2라고 하겠고요. 자, 그래프 2라고 하겠습니다. 색깔은 뭐 바꿀까요? 자, 색은 한쪽은 빨간색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수신하고 정지 버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고요. 다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셔서 루프 카운트 2는 소비자 루프 쪽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프 2 같은 경우는 원소를 Q의 제거 함수의 출력에 원소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항상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루프 같은 경우는 자,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입력으로는 100ms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소비자 루프는 기다림 함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Q의 데이터가 채워질 때까지 이 부분에서 원소를 Q에 제거해서 계속 웨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일 루프가 계속 폴링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코드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자,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항상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 1과 그래프 2에 대한 데이터를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히스토리 데이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래프 2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히스토리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쓰기로 변경하시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랩뷰 같은 경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링을 이렇게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빈 배열로 하나 만드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동일하게 그래프 2에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이론에서 했던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론에서는 Shift 레지스터에 대해서 제가 초기화를 누락을 해서 좀 코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감이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보이지 않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그래프 1에서는 지금 계속 수신 버튼이 자, 거짓이더라도 이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수신 물음표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됐네요. 이게 지금 이 수신 물음표의 기계적 동작이 제가 레치로 했기 때문에 자, 정지하시겠고, 수신 버튼에 대해서 기계적 동작 특성을 스위치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계적 동작에 대해서 자, 스위치로 하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수신 물음표는 자, VI가 실행이 될 때는 항상 자, 거짓으로 시작되도록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값을 생성에 상수해서 자, 거짓으로 해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기존 데이터가 다 지워졌고, 자,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신 물음표를 누르는 순간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도 다 인큐잉을 해서 이 DQ를 해서 소비자 루프에서 다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실행을 해보고, 자, 누르시게 되면은 자, 생산자 루프에 있는 데이터가 소비자 루프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수신 물음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생산자 루프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수신 물음표를 누르면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도 한꺼번에 인큐잉을 시키고, 인큐잉된 데이터를 다시 아래쪽 소유자 루프에서 디큐잉 해가지고 지금은 동일한 시점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정지를 누르면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생산자 소비자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그 생산자 루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소비자 루프로 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